일본에서 오신 이시오카 치토무 교수님, 이 양반은 사실 상당히 친한 분입니다. 한국말도 상당히 유창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 유학하신 경험도 있고 한국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십니다. 현재는 동경 기독교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납북자 일본인들 중에 북한에서 납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아마 애국인가 하는 매국민 유명한데 그 납북자 소무한 협회의 협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시오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시오카 치토무라고 합니다. 앉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조종해 주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977년에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 후 계속 한반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서 보는 당핵 종병과 박정희, 이게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박정희가 당핵 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당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박근혜 정권 붕괴가 문재인 정권 수립을 보고 일한관계, 한일관계가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제재가 역화되지 않겠는가, 한미동맹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사고에 대해서 국민정서법, 그러니까 그게 정서에 따라서 사법 판단을 한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표면적인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증거로 기초로 두지 않는 일반적인 인지에 가까운 제어를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러면은 왜 그 여론을 만든 것이, 그 여론을 누가 만든 것인가? 그 여론을 만든 정체가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북한의 공작이 있습니다. 1987년 진북 차파가 주도한 데모에 의해서 대통령 직접 선거제가 시행됐죠. 그게 지금의 제일공화국이지만은 그거를 보고 김정일은 선거를 통한 남조선 혁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새로운 대남 공작 지침을 세웠어요. 거기에 기초로 두고 1991년 한국의 반정분도 단체가 총결집해서 전국용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용합입니다. 그들이 외세 간섭을 배격해 참된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자주적 민족통일을 원했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해 참된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자주적 민족통일을 완성한다, 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북한의 목표 그대로 자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북한의 전주 공작입니다. 그건 북한 쪽에서는 남한을 시민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혁명은 2단계 혁명입니다. 첫 번째 혁명은 시민지부터의 해방, 두 번째가 사회적 혁명. 그래서 자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반미입니다. 미국 지배로부터 해방한다.
그래서 자주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세에 강수 배격해라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강수표가죠. 동맹을. 그 잠든 민주정부. 그게 반미해야 되는 겁니다. 반미해야지 잠든 민주정부. 그리고 자주적 민족 통일.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죠. 그걸 하겠다. 이라고 91년에 전국위원합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2001년 9월에 춘천북도에 금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금자산. 거기서 그 활동가들이 다 집합했습니다. 금자산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침을 세웠습니다. 표면 반침이죠. 간보인함 대중 조직화를 통해서 민주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제 조국을 건설한다. 간보인함 대중적 조직화를 통해서 민주정당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표면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2002년부터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런 방향을 가졌습니다. 자주적 민주정부, 지금 정부가 반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통합 진보당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걸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자주적 민주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이 통일이고 연방제 통일조국을 건설한다. 이라는 방침을 2001년 9월에 전국융합 활동가들이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금자산의 약속입니다. 그대로 가있습니다. 그 전국융합이 해체돼서 진보형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진보형대가 촛불지의 주도 세력입니다. 민노정당 같이 지도했지만 민노정도 진보형 그 전국융합 참가하는 단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위험한 가격한 단체가 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비결이 역사가 아니라 그 광한자학 역사관, 한국을 부정하는 역사관. 아까 그게 은 박사님께서 설명 다 해주셨습니다만은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역사관, 그런 역사관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이용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1번부터. 가고 130년간의 근현대사를 오역의 역사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석과 닮은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는 이시조선 왕조가 감동인 일본의 징유를 받았다. 그거 이후는 민족의 반역자인 진일파들이 발길진 시대였다. 일본에서의 해방은 또 하나의 점령군인 미국, 또 하나의 점령군인 미국. 이 들어온 사건이었다. 그러자 진일파는 지미사대주의의 그 모습을 바꿨다. 민족의 분단도 비극의 조선전쟁도
이곳을 반역자들의 탓이었다. 그거 이후 이승만 정권도 또 1960년 70년대의 박정희 정권도 그들의 지배한 반역의 역사였다. 경제 개발을 했다고 한들 기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는 처음도 났다. 기회주의가 기세를 얻은 둘의 역사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영훈 교수가 묘사한 자핵사관입니다. 그럼 그 자핵사관이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 확산된 건가? 그럼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해방정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해방정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1권부터 6권까지 나왔습니다. 다 합해서 100만 부가 나옵니다. 80년대 박사학위를 했던 사람들 거의 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론사가 되고 나서 그 책을 읽어가지고 감동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 제1권에 감투 논문은 소건호 씨가 썼습니다. 좀 이번부터 합니다. 아까 이영훈 교수가 지적한 역사관 그대로를 그 해방정후사의 인식에서 소건호 씨가 썼습니다. 발해요이 지어진 다혈적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간대극에 의해 얼마나 일반적으로 요리되어 복사되어 모욕되어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진일파 사대주의자들이 권세를 얻어서 예극자를 짚었고 이기심의 영광 때문에 분단의 영구화를 빚짓했고 민족의 비극을 가전시켰는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썼던 목적입니다. 하고도 또 지금도 자족이 있을 수 없는 민족은 반드시 사회주의자들의 권세가 조례되어 민족 윤리와 민족 양식을 타락시켜 민족의 내분을 격화시켜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켜서 부배와 독재를 못되게 민주는 고난의 기쁨 속에 몰아넣게 된다. 민족의 잘못된 자주성, 여기서 자주가 나와요.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계해야 됩니다. 민족의 잘못된 자주성을 공부한 민족의 주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체로서 역사에 참여할 때만큼 시정하고 정말로 이러한 요건 아래서야만 민주주의. 여기서 그게 자주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반미가 민주주의. 그런 의미예요. 곱비는 것이다. 그게 1979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386 세대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관이 그 해방정후사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정일의 정치 공작의 작품이었다. 이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외국 사람 입장에서 한 국가가 저는 70년대 한국에 왔으니까 그때는 반권주의가 아주 강했습니다. 제가 그게 반권민주주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게 역사관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그건 그 살아있는 실험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일의 정치 권력은 대성공입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광한 자핵 사관의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느냐, 영웅으로 보느냐,
진일파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 경영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매국노 진일파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핵 사태 때 그 데모를 많이 데모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부러진 노래가 있어요. 이게 난 아니야 이라는 노래입니다. 윤민석이라는 하는 유명한 주사파 가수가 만든 노래예요. 그 가사를 보십시오. 이게 노란색 그 부분은 다카기 마사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잔식 개명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박정희 영훈을 보러 가지고 그 푸스를 해서 그래도 뭐 소용이 없다 뭐 그런 뜻인데 제수실 그 무당이다 이라는 그것도 거짓말이지만은 뭐 다 그 거기 있는 내용 자체가 다 거짓말이지만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즐거 불었어요. 이 노래를. 그 이전 보십시오. 이전 아니야 3절이네요. 조선일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그 어느 편이었습니까? 당할 겁니다. 하겠다고 풀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 노래를 뭐 전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뭐 그렇게 썼어요. 사회부 기자가. 너무 몰라요. 윤민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도한 매체는 조갑제닷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민석 씨의 머리에도 역시 자학사관이 있습니다. 자학사관을 가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영혼이 아니라 진일파이다. 그렇게 평가가 내려진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윤민석 씨가 만들었던 2003년 노무현 탄핵 사태 때 만들었다는 노래입니다. 역시 박정희가 나옵니다. 1절에 박정희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놈의 증손스러운 앞잡이였다. 그런데 돈산 본인 손가락 그게 죽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주에서 항일운동했다는 사람을 연산시키려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진파고 김일성이는 영웅이다 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3절을 보면은 진일파가 진미가 됐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매국노 그게 여의도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에 일본에서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짜 진일파라면은 일본에서 우리 편이다. 진짜는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일본 국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자들입니다.
우리의 족이 박정희 대통령의 족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영웅이다 이라는 것은 공산주의하고 싸웠기 때문에 영웅이다. 일본의 보수 진영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는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앞서 있었어요. 일본이 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북한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양다리 외교를 했죠. 문세관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던 분이 배후에 조선련이 있었는데 조선련에는 인권이 있다고 해서 일본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방일은 일본이 자유민주 국가이면서도 왜 항공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라는 방일이었습니다. 그건 100% 이유가 있는 방일이었어요. 저는 찬성입니다. 일본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발전 모델을 만들었다. 히로기 모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배웠던 스승이 와타나베 토시오 교수인데요. 와타나베 토시오 교수가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수주지향 공학화학 전략이 성공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 전쟁국이 따라가고 있고 그 후에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따라가고 있다. 아세안은 히로기 모델로 경제 발전을 한다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의 준소병이가 80년대에는 아직 한국하고 교류할 수가 없어서 우리 와타나베 교수를 몇 번 북견에 초청해서 박정희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다. 그 한국적 입장에서 보면 그때 일본적 자재가 모자란다든지 배산이 액수가 많지 않다든지 그런 불편들은 있지만 또 일본은 일본대로 주장이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사실 그때 51로 타협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일본의 외화 소유고가 18억 불이었어요. 18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5억 불 경제협력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내지 못해서 10년 분할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되기 전에는 가일적인 공연을 많이 하셨어요. 외교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는 역사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일본 쪽에서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대 국가는 전쟁 처리, 식민지 처리는 조약을 하는 겁니다. 하면은 내정 불간섭입니다. 그런데 일본 군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세력은 그 잡아듭니다. 아사히 신문 그리고 이와나미 소정, 이와나미에서 세계라는 국한 잡지가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아주 공이 있는 잡지였었습니다. 그게 세계 잡지에 야스에라는 편집장이 70년대 초에 평양에 갔어요.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이가 야스의 편집장 보고 세계 잡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는 많이 써주고 있는데 남쪽에도 애국자가 있다. 남쪽 애국자에 대해서 좀 써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김일성이가 소개해준 애국자가 김대중 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잡지가 박정희는 나쁜 사람이다, 독재자다. 그 박정희하고 싸우는 김대중이 영웅이다. 그런 논조로 썼죠. 그래서 일본 근대에서는 박정희 독재자고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있다. 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반공 사상이 없는 사람들의 병은. 그렇게 전제하면은 박정희는 일본 편이다.
일본을 위해서 뭘 해줬다 이라는 평가는 없습니다. 징일가면은 한국이 독립된 후도 일본 간첩 노릇을 해야죠. 일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징일이죠. 어디서 배웠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정서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미국에 유학하면은 미국 앞자기가 됩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공부를 했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뿐이죠. 거기서 배웠던 군사 지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썼으면 애국자죠. 그 이승만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을 냈어요. 식민지 시대 때 고관을 했던 사람이라도 원국기 사업에 참가해서 공적을 어렸으면 그 사람은 벌써 징일파가 아니다. 식민지 시대 때 징일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내심 일본 다시 오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징일파다. 그러니까 독립된 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느 나라에 바쳐놓는다 이라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북한의 평가는 그거 아닙니다. 성분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뭘 했나 할아버지가 뭘 했나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방식입니다. 어디서 뭐 배웠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은 왜 아버지가 애국자다. 일본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배웠던 걸 대한민국에서 바쳤다. 그게 애국이다. 이라는 말을 해버리면은 이승만 박사가 54년도에 성명을 냈다. 그걸로 모르시냐? 이라는 역사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와서 그거 하셔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역사관이 핵심이다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아직 교육부 장관도 임명되기 전에 국정교과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역사교육이 핵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잘 사과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문 박사님도 뭐 징일이다 이런 거 아니다 그런 논쟁에 힘자셨습니다만은 그 징일이라는 징일은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 간첩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반공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의 애국자를 존경합니다. 애국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앞접이라서 이런 아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역사관이 그 김정일의 권장에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알아서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